이번 영상에선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있는데, 저출산 정책 관련주하고 음압병실 관련주라고 어, 원격의료 관련주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는 이유는 저출산 정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원금과 함께 꾸준히 케어해주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고, 지금 병실이 없어 난리죠. 참 안타깝긴 하지만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압병실 관련주로 있는 오텍과 GH 신소재 이걸 관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상부족 사태를 집에 있고 또 이제 자택근무나 재택근무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원격의료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원격의료 관련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에 가시면, 이렇게 그 가입 코너가 있어요. 멤버십 가입인데 가입하시면, 동영상 없이, 광고 없이 동영상도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저랑 같이 또 종목들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니까, 많은 관심 바랄게요. 먼저, 오택을 볼게요. 그 음압병실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오탁을 보면 일봉에서 전전일날 상한가를 시연했죠. 이 상한가를 시연한 다음에 다음날 그냥 날아가고 음봉으로 길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시세는 끝인데 또 어떤 종목들은 전일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잘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택이 그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택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주식은 팔 이유가 없어요. 30분 봉에서도 저 자리는 확연히 보이는데 이 자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깨면 손절, 익절라고 깨지 않는 한 그냥 한 번 더 들고 가서 있으려고 합니다. 아직 테마가 시장에서 강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빨리 매도하거나 수익 실현을 또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손절을 치는 구간에서 있던 손실을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갑니다. 물론 저렇게 길게 가져가려다가 수익금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수익금이 더 크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식은 손절이 아닌 이상 익절에서는 빨리 매도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음 종목은 GH 신소재예요. GH 신소재가 이렇게 이제 급등세를 시현한 다음에 이달이 8월 달이에요. 시현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세를 시현한 다음에 이거 안돼 급등세 시현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거의 이제 초토화가 됐죠. 근데 근간에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종목이 다시 급상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구간이 생겼는데, 이 구간에서 이 친구가 한번 다시 급등을 하기 위해선 중요한 포지션에 와 있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인데 지금 이 황금선 일단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이 황금선 이탈하게 되면 이 저점까지 오게 되고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황금선은 오늘의 자리가 GH 신수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첫째는 5주선에 작작 붙어 있어요. 즉 5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게 10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10주선까지 밀리면 두 번째 변곡점 여기까지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한 7,4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 즉 오늘 이 황금선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해줘야지만 이 친구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거놨죠. 요 안으로 들어온 딱 꼬리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갖는 의미가 상장했을 때 최고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자리에 지금 꼬리가 딱 있고 이 자리를 돌파해 놨기 때문에 저 돌파해 놓은 자리를 무조건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가 되고요. 저가가 9,910원이 되는데 일봉에서 9,910원 자리는 바로 요 양봉의 이 저가 자리가 돼요. 즉 이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살짝 깼다 하더라도 황금선을 안착해주기 제일 중요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안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될 확률이 높고 이 가격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상황이 좋아지려면 일단 황금선 이탈하지 않고 양봉으로 이 변곡점에 살짝 올려놓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즉 11,000 얼마 때 이렇게 오고 올라가주는 모습, 이런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만 이 친구는 한 번 더 좋은 시세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월봉 저가 2,000원 대비 많이 올라왔죠. 5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이기 위해선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지가 보여야 돼요. 똑같은 음악 방식을 한지 몇 개 있어도 이 친구보다는 오택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관련주로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게 벌써 핫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월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그, 외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형태예요. 굉장히 이 주식 얼마나 속을 쓰겠냐면, 3월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1715원까지 무너진 다음에, 다른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을 해줬는데, 이 종목은 거의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저항선과 지지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저항선을 하나 보면 여기가 되는데 이 자리를 이번 달에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지선이 하나가 있어요. 지지선 여기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이 친구가 이 자리 돌파로 가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려면 좀 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봉에서 보이는 패턴이 바로 저 자리를 맞고 자꾸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형태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매물대를 하나 돌파했는데 이 자리가 돼요.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깔끔하게 다 돌파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주에 좀 돌파하고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착할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더 올라갈 때 안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매물대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여기서 자꾸 꼬리를 맞고 떨어지는데 여기를 일로 당겨오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죠. 거래량이 이때 이런 정도의 거래량이 실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거래량보다 더 많은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일봉에서 저 현상은 좀 더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아주 잔잔하고 조용하게 가요 주식이. 그러면서 우하향의 길을 걸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힘들게 했죠. 근데 이렇게 다중바닥을 드디어 그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서 여기서 한번 빵 때립니다. 빵 때리고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단 한 번도 이 자리 이탈한 적이 없죠.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다시 한번 황금선 안착, 그러고 돌파와 함께 어제 거의 16%대 올라갔더니 마감이 되었어요.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여기서 만약에 더 싸서 날아가면 더 이상 어떻게 잡을 방법은 없고요. 잠깐 고점을 물려 사는 경우 때문에 쫓아가 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쫓아가 사게 되면 이 주식은 여기서 가칠 확률이 높은데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꾸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선을. 따라서 이거 위에서 출발할 경우, 그러니까 오늘 뭐 6, 7% 떠서 출발해서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게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저 선 맞고 떨어지면은 두 번째 지지선인 이런 근처에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5일선이 오늘 따라 올라왔으니까 5일선 근처 매수, 5일선 깨면 손절.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합니다. 물론 조금 물려도 월봉에서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이제 앞으로도 추가로 하락하거나 그런 영향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매수할 때부터 수익권에서 출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싸게 사시는 게 좋아요. 매수는 분봉을 보고 해야 될 정도로도 매수는 싸게 하시는 게 좋고 일봉은 이제 그 매도할 때 써서 크게 수익을 좀 길게 가는 습관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최소 이 주식이 아까 그 일봉에서 이 자리를 다 돌파해서 나간다고 하면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가 되겠죠?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저 선들이 만약에 지지선이 안 되고 저항선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 선이 지지선에서 이후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30분봉에서 우로 붕 떠서 출발하면 쫓아가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5일선 근처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꼬리들에 물렸어도 어차피 기다리면 다 돌아 나갈 정도로 월방에서 싼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주식 모르는 거니까 꼬리들에 물리는 것보단 이런 데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30분 몽상에서라도 5일선쯤에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제로투세븐이에요. 제로투세븐도 역시 아가방 컴퍼니처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긴 꼬리들을 달고 있죠. 그러면서 고점 물리는 위험성이 자꾸 존재하는데,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제자리 오고 급등했다가 제자리 오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좀 투자에 약간 유의는 필요하죠. 월봉의 현주가에 치는 월봉에서 파악한다고 그랬죠. 월봉에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처럼 이렇게 길게 코로나에서 빨리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월간 밑에서 계속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5개월 선을 돌파를 했고 60개월 선까지 저번때 다 돌파해놓고 60개월 선 안착. 그리고 요의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월봉에서 큰 변곡점이죠. 월봉의 변곡점은 요 자리 매물대에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확실히 저 현상은 드러나는데 이렇게 주봉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선인 지금 이 선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선을 돌파해 주면 다음번 매물대인 이 자리의 존재감 때문에 이 주식의 긴 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가 있고 또 두 번째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잔잔하던 거래량 속에서 근간에 드디어 대량 거래와 함께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좋은 지표죠. 여기까지는 터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선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저항선, 첫 번째 저항선이죠. 참 다 뚫어놓은 상태고, 어제 뚫어놓고 이제 안착하는 시기가 필요한데, 안착을 안 하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 그냥 날아가게 되면 두 번째 저항선인 이 선을 지지선으로 바꿔 주어야 돼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똑같죠? 이 선이 지지선이 돼야지만이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다 발판으로 돌아 나갈 수 있고요. 만약에 어제 급등 시간으로 해서 오늘 만약에 밀리면, 오늘 5일선 근처, 이 5일선 근처의 매수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5일선 순간 툭 찍고 돌아 나갈 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작은 거래량을 한번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법이 제일 좋고요.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하면 그냥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고점을 물려버리고, 특히 장 초반에 그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애먹으니까 반드시 5일선 근처나 최소한 분봉에서 아까 아가방 컴퍼니처럼 꼭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죠. 이 변곡점 이런 자리들 또는 여기까지 안 온다고 보면 최소한 30분 봉상에서 5일선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잡고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자리 깨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맞고 다시 한번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권격의료 관련주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어쨌건 3단계 이제 거리두기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새로운 테마가 됐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올라가다 조정을 받고 있어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중요하게 이탈하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싹 작업을 끝내놨는데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저게 시연이 됐으면 이 자리에 안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착을 하였습니다. 그 달이 10월 달이고요. 그 후에 안착한 이후에 11월 달에 다시 한번 좋은 모습 급등을 해줬고요. 이번 달에 추가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변곡점 위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 그동안에 쌓인 전고점 매물대 맞고 지금 이 친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봉에서 보시면 이 꼬리들의 운봉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아주고 있죠. 요까지 작업이 다 끝나는 건데 지금 이 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이 비트컴퓨터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제 저 안에 돌파를 그러니까 탈출하다 실패한 거죠. 안착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을 봐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 주면 탈출한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요. 다시 옆으로 간다면 이 주식은 옆으로 가서 이거 박스권 탈출할 때의 기회를 노려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월봉에서 낮은 위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황금일선을 깨지 않는 게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두 번째 지지선인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확정이 섰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게 이날이었겠죠? 이날. 근데 이제 오늘은 작은 변곡점이 이 상에서 출발해 주는 게 좋고, 이 이하를 깼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첫 주가 시였던 주봉에서 이 주식이 오늘 왜 중요하냐면 5주선에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중기 추세 하락을 저 같은 경우는 5주선 이탈로 봐요. 5주선 이탈을 하면 중기 추세가 일단 하락으로 오는 거나 이렇게 돼버리는데, 오늘 5주선 근처에 가지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단 5주선 이탈하지 않고 우선 딱 딛고 돌아 나가면 한 번 더 일봉에서 이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새롭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유비케어죠. 유비케어가 이때 이날을 대량 거래 시연을 했는데, 시연을 해놓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까지 지금 갇혀 있는 형태죠. 이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변곡점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당겨오게 되면 사실 이날 이쁘게 대량 거래 시연하면서 돌파를 했어요. 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다 점어놓은 거래량을 돌파를 했습니다. 했으면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안착이 실패했죠. 모든 주식은 돌파하면 안착하고 다시 돌아 나갈 때가 좋은 모습인데 안착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 버렸습니다. 박스권 안에 갇힌 거죠. 요때도 돌파하려다가 실패했고 어제도 돌파하려다 실패했는데 이제 그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비트컴퓨터처럼 일단 황금선 이탈을 하지 않아야 되고, 황금선 이탈을 하지 않는 선상에서 요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이 많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비트컴퓨터랑 똑같이 낮은 위치가 아니고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서 이제 주식 거래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잘 안 깨고 비트컴퓨터랑 똑같아요. 차트들 행동이. 그래서 이렇게 3개월간 조정 그리고 2달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5개월 선행 근처에 있긴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는 비트컴퓨터랑 틀리게 아주 중요한 매물 단화를 돌파를 못했어요. 비트컴퓨터는 돌파하고 좀 안착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여기 뚫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컴퓨터 속도가 더 빨라요. 오늘 같은 날 뚫어주면 좋은데 저 자리를 뚫어줘야 되고요. 이 황금선을 지킨 가격선에서 저 자리를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 매물대 공간이 돼요. 즉 여기에는 매물대가 조금 만만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를 일로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줘야지 비로소 큰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자꾸 받고 부딪히면 이 친구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해요. 근데 그 자리가 월봉에서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전고점에 대한 이 꼬리에 대한 매물대가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황금선만 깨지 않는 한 이 황금선에서 매수를 해서 좀 더 가장 강력한 거래량, 이때 거래량이 그게 크질 않아요. 1900만 주라니까 보통 3, 4천만 주에 이때 거래량이 4, 5배만 실려주고 요날의 거래량 5,300만 주 이렇게 5천 주 이상 터져주면 이전 고점을 간단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인데, 일단 거래량이 중요해요. 유비케어는 아침에 일찍 항상 거래량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붙느냐에 따라서 저 공간까지 도달하느냐 못 도달하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요. 이상 오늘 관심 가져볼 섹터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관심 가져본다 그래서 꼭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잘 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